못 가. 와, 2022년형 산타페로 크게 할 말이 없어서 오프로드를 올라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모터래퍼 김상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현대차 2022년형 산타페입니다. 자, 산타페는 우리나라에서 SUV 유행을 이끈 모델이기도 하고 현대차의 핵심 차종입니다. SUV지만 세단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첫 번째 모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가격이 더 비싼 팰리세이드보다도 적게 팔리고 투싼보다도 적게 팔려요. 그리고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소렌토에 비해서도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 없이 곧바로 풀체인지가 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렇게 2022년형 산타페가 나왔습니다. 겉모습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이 실내 환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산타페는 5인승과 7인승만 존재했었는데 2022년형 모델에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6인승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가운데 시트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독립적인 팔걸이가 놓이게 됐고요. 기존에는 가운데 좌석에서 암레스트를 펼치고 그 안에 컵홀더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운데 부분에 컵홀더가 놓이게 됐어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도어 쪽에 컵홀더가 있거든요. 이런 소소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5인승 모델이라고 해도 5명이 꽉꽉 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혼자 혹은 2명이서 뒷좌석에 타는 일이 많은데 독립으로 나눠져 있는 시트를 타게 되면 확실히 거주성이나 안락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2열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폭도 큰 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등받이도 뒤로 젖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받이를 젖혔을 때 팔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독립 시트의 장점입니다. 3열로 드나드는 것도 어린 아이라면 굳이 시트를 접지 않아도 가운데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봅시다. 네, 3열은 일단 성인이 타기에는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 나오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래도 이렇게 시트가 한 번에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에 그나마 조금 수월할 겁니다. 어쨌든 성인이 타기에는 이 3열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요. 이 어린 아이들은 뭐 충분히 이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3열에는 카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마련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2열에만 아이소픽스가 지원이 되고 3열은 아쉽게도 아이소픽스가 지원되진 않아요. 요즘은 눈이 자주 내리는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오면 정말 미친 듯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륜구동을 통한 터레인 모드가 효과를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도 주행 모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기본적인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오프로드를 염두한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가 있거든요. 사륜구동에도 영향을 주고 바퀴 토크를 제어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거나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도 접지력을 찾게끔 도와줍니다. 물론 산타페가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길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굉장히 미끄러울 거거든요. 스노우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스노우 모드 같은 경우는 눈이 왔을 때도 사용하면 용이하겠지만 요즘같이 그냥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도로가 차갑고 타이어가 열을 받기 전 상황에서도 조금 부드럽게 주행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 현대차가 쓰는 H트랙 사륜구동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자식으로 이제는 구동력 배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해주는 편이고요. 자, 미끄러진다. 여기는 잠깐 못 올라가냐? 잠깐. 내가 탄력을 아예 안 준 것도 아니었는데. 못 올라가네. 이게 저희가 자주 오는 오프로드 코스예요. 야, 못 올라가네. 이게 바퀴가 힘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네. 야, 자, 그러면 머드 모드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볼게요. 뒤로 좀 와서
쉬운 게 아니었구나. 자, 모드로 못 가. 와, 샌드모드가 더 극심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뒤로 좀 더 빼고. 아니, 사실 이 2022년형 산타페로 크게 할 말이 없어서 오프로드를 올라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했었는데, 바퀴에 전혀 구동력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요. 바퀴가 계속 헛돌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포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낙엽이 많이 있고 저 패인 곳이 생각보다 미끄러운데 올라가질 못하네요. 제가 그동안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SUV들 오르막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실패했던 차들의 원인이 뭐 사륜구동 시스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륜구동 모델들은 저 언덕을 잘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웬만한 사륜구동 SUV들은 다 올라갔거든요. 심지어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SUV들도 올라갔는데 산타페 아쉽네요. 6인승 옵션이 추가됐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자동차 구성면에서 트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소위 깡통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프리미어 트림이 있었고, 프리미어 트림에서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한 프리미어 초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트림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저렴한 산타페도 이제는 풍부한 옵션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레인 센서도 추가됐고, 전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테일게이트까지 이번에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 가격이 조금 높아졌어요. 2021년형만 하더라도 2천만 원대로 산타페를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시작 가격이 무조건 3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나나 투싼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겹치는 가격대를 조금 줄여놓기 위해서 새롭게 가격을 형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가격은 180만 원 정도 높아졌지만, 들어가 있는 기본 사양들이 180만 원어치보다는 더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가성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렌토가 굉장히 잘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품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었고, 소렌토가 훨씬 더 넓은 영역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렌토에게 판매를 더 몰아주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깡통 모델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큰 차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산타페를 포기하고 더 소렌토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연식 변경 모델이지만 파격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분명 하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올 환경 규제를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배기가스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대신 그만큼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트림마다 확대 적용되고 기본 적용되는 사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렌토보다는 상품 구성면에서 알찬 자동차가 된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산타페 TM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된 이 모델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맨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던 애가 이제 전교 20등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사실 전교 20등도 굉장히 처참한 건 아니지만 맨날 5등 안에 들었으니까 분명 현대차도 이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을 텐데 대응이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와 단점들 때문에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처음 됐을 때 꽤 많은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묻힌 것 같아요. N3로 불리는 새로운 플랫폼도 그렇고 저중심 설계나 이런 실내 소재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외관 디자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부재, 6인승 모델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 때문에 장점이 너무 많이 묻혀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소렌토는 인기가 워낙 높기도 하고 요즘 뭐 반도체 이슈다 뭐다 해서 이제 생산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산타페가 좀 생산만 원활하게 된다면 좀 부족했었던 판매량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이럴 거면 맥스 크루즈를 왜 단종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산타페와 소렌토는 전부 동일한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2022년형 모델을 시작으로 이 산타페가 다시 한번 소렌토를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